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을까요? 이것은 조회수가 193만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네요. 화전양면 전술을 잊으면 안 된다. 저런 발언이 더더욱 무서운 건데, 한두 번 속냐 저러고 뒤통수 치는 게 특기임.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됨.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이거 진짜 위험한 신호임. 얘네 단순 도발이 아닌 큰 사고를 칠 때 항상 이런 소리 했음. 와, 여태 들은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다. 왜 난 저 말이 전쟁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들리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공격 의사가 100%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 나올 때가 조심해야 될 때, 이미 풍선 폭탄 공격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모토는 기만과 기습이다. 제일 위험한 말이네. 갑자기 안 하던 말 하니까 오히려 무섭네. 진심으로 전쟁 일으킬 수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이런 거는 매체들을 향해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섰던 과연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한편 무력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국방조합대학을 설립한 연설에서 남녘 해방이란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란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다. 현명한 정치가라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간다. 그러나 이것이 충돌이 발생하면 핵도 무릅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정규군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은 대통령실이 빨간 거짓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임 후 명태균, 김건희 메신저 대화를 봤다고 연일 반박, 압박했습니다. 국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이틀째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를 통해 명 씨를 만났고 경선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사장이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서 여러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라며 2022년 윤리위원회에 맞고 쫓겨난 이준석의 권위에 기댈 만한 여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때 대통령의 권위냐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자기 머리만 박고 있으면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겠냐? 머리를 박아보십시오. 몸통을 저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경선 이후 명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 11월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이 여사는 연락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지만 국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씨가 국민의힘 의원 50명과도 알고 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공이 오세훈 시장 만났겠나, 김종인 위원장 만났겠냐,
명씨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명씨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짜는 사람이라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대화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등 명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된 국힘 의원들을 두고도 얼마 전까지 나경원 대표가 자신있게 본인은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1, 2주도 안 지나 드러날 웃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명태균 어쩌고 하다가 바로 저격당했습니다. 다들 타조 같다고 했습니다. 명씨는 내가 이 시점에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찾아서 한다며 제가 동탄 나가기 전에 명태균 사장이 대표님 이번에 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경남 쪽에서 활동하고 김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김해에 좀 나가시면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의원과 명씨가 같이 윤 대통령 자택을 찾아왔고 윤 대통령은 당시 두 사람을 모두 처음 봤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뭐라고 했냐? 명태균을 고발도 못하는 불쌍한 용산 국민의힘, 김건희 단어만 나오면 못 맺추는 검찰, 한국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완장차도 노예가 참 많다. 시골 동네 이장 마누라도 저런 짓 하면 쫓겨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근본 없는 범죄 작부 출신한테 휘둘려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다. 하루빨리 탄핵하고 징역 보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어디 근본도 없고 양아치 사고를 가진 년을 데리고 와서는 너무 이상 정신 상태를 정상이했냐. 타조, 적절한 비유 같다. 정진석, 안철수, 나경원 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봉 공백이 간호사 업무 넓혔지만 30%는 범위 모호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간협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전공의 업무 무분별하게 수행, 임상연구 보조 진료 기록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선 의원은 간협으로부터 실태 조사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공백이 생긴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입니다. 시범 사업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협의된 업무와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간협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을 상대로 업무 관련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206명이 어려움의 이유로 업무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불안감을 들었습니다. 66명은 승진 및 발전에서의 한계를 역할 수행 어려움의 이유로 뽑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역할이 어려워요. 네. 이게 간호법 때문에 어렵다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어려워요. 네, 원래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는 정부가 다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 책임을 질 겁니다. 간호사들 몇몇 교수나 전담 간호사에게 일을 떠넘기고 무분별하게 환자를 입원시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거나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전임의들의 본인의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게 간호법이 간호사한테 떠넘기는 법이었죠. 그거를 전혀 몰랐던 거죠. 간협은 간호사들을 위한 단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간호사들아, 그 법은 너네 지켜주는 게 아니라 편하게 일 시켜먹으러 만든 법이야. 늙은 간호협 회장이 정부 딸랑이 하면서 우리 젊은 간호사 노예로 갈아넣고 쓰라고 만든 거라고. 불쌍하다 불쌍해. 실제 처우개선은 안 해주고 업무 범위만 늘어났네 라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미국식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돈만 있으면 빨리빨리 치료하고 돈 없으면 병원 문턱도 못 들어가는 것. 미국에서는 아프거나 다쳐 한번 병원 들어가면 몇 천만원 병원비가 나오는 출혈을 감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호법 추구라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불쌍
투명하다 투명해. 국민들은 좋겠다. 이제 병원 가면 간호사가 다 해줘서. 한국 남자들은 100% 성범죄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4년생 가천대 간호사들 화이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과연 어떻게 끝날지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가 내일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리게 된 이번 토론회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 절차적 정당성 등 4가지 소주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초 차관점부터 잘못이다. 어떻게 하면 필수 지방 의료를 살릴 것인가로 했어야 됐다. 2000명을 내지르니까 현 의료 사태, 의료 교육 사태가 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아니죠, 사실. 네. 결국에는 이 구조적인 문제죠. 전공의를 갈아 넣어서 이 의료를 유지했던 이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거를 이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드물죠. 개인은 본인들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어요. 군휴학 의대생이 7배 왜 증가했냐? 당연하죠. 개인에게 이게 제일 유리한 선택지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군휴학 의대생은 7배 가까이 늘었대요. 왜냐면은 근위관 홍보위가 긴데 육군 현역병은 18개월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일반병 입대하면 군의관 공보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군의관 수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 일반병 간다 해놓고 죄다 의무병 할걸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끝날지 굉장히 힘듭니다. 환자단체는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정부를 규탄했는데요. 환자단체는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막무가내로 의대 5년제 정책을 꺼내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의료대안 장기화로 환자 고통이 심각해졌다고 했는데요. 결국에 이게 누구 탓인가 이런 거를 말하기 전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님 힘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논의도 안 했다는데 뭘 중단하라고 하냐 이라고 있죠. 결국에는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한 증상일 뿐이죠.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식으로 수술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는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